시청자 여러분, BHI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5일 11시 24분인데요. 일단 나올 거 다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오늘 BHI 날라가 있구나. 두산에너빌리티 날라가 있구나. 생각을 하셨다는 뉴스가 두산에너빌리티도 신고가가 나왔고요. 도대체 무슨 뉴스였나? 이 뉴스였습니다. 체코 대법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이게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체코 대법원에서 프랑스랑 뭐 있는데 너네 너무 독점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원전 계약 금지를 해가지고 성명식도 뒤로 미뤄졌다고 했는데 관련돼가지고 눌림이 생각보다 약해가지고 이거 예상을 했었죠. 이거 좀 뭔가 카더라 통신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원전 그 계약 금지를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코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야씨 우리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요? 빨리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도 있었고, 물론 BH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문 자체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홀딩을 했었고, 결국엔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온 거 보면은 25조 원, 16년 만에 구구에 수주해가지고 UAE 바카라 원전 이후로 했다고 해서 오늘 아까 아침 9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는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체코 원전 관련돼서 금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그게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금지가 됐을 때 눌림이 더 컸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최종 계약 체결을 했다 그랬을 때 이게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금지가 됐을 때 눌림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생각보다 약한 겁니다. 그리고 25조 원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BHI 영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영상 속에서 다 찾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진출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맞나?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대우건설 맞는데 얘네가 왜 가는지 아세요?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BHI는 뭐 원전 관련주니까 간다고 치더라도 얘는 원자력 발전소가 예를 들어 이게 핵이고 이게 발전소라 그러면은 이 껍데기 지는 애들이 대우건설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왜 하냐면은 이 25조 원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나눠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BHI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올라갔던 게 여기 앞에서 1.2조 수주, 2.4조 수주 해가지고 수주를 얘가 직접적으로 갖고 왔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5조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논아먹는 게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에서 이제 상승으로 만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종목을 막 롯나게 겁나게 이제 쏴주게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캔들이 장대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이 모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거래소로 바꾸게 되면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 9시부터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얘네가 올려놨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가가 잡혀가지고 눌렸는데 어쨌거나 지금 다시 꼬리를 잡아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BHI를 우리가 가져왔던 명분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수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원전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수원이었고 이 한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체코가 제일 큰 이유긴 한데 우간다 쪽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에 지금 수주에 관련돼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체결이 된다고 했을 때 또다시 BHI가 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재료가 되나? 그거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력주의 조건을 딱 맞춰주는 종목이었다가 거기다가 특히나 관성적인 구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매도를 저희가 98%에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제가 재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비중을 또 늘렸잖아요. 타점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늘린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SMR 관련된 내용인데 이 SMR이 저번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주소가 어딘지. SMR은 지금 걸음마 단계도 안 됐다. 이제 걸음마를 뗄 단계, 걸음마를 떼는 게 아니라 눕는 걸 뗄 단계, 이제 걸음마에 진입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제일 지금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어저께 대통령 당선이 된 이재명 관련된 내용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카더라 통신이 지금 파들 치고 있는데 내일 또 6월 6일 현충일이고 주말이 또 껴있기 때문에 3일 동안 진짜 겁나게 뉴스가 이것저것 많이 나올 겁니다만 헤드라인 조심하시고 내용까지 다 보셨을 때 진짜로 이재명이 얘기한 내용인지 정부가 얘기를 한 내용인지 대변인이 얘기한 내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에너지 믹스에 대한 내용으로 했을 때 원전에 대해서 지금 탈원전하고 친원전하고 이 둘을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SMR 관련돼 가지고 투자 비용을 예산안에서 조금 뭐 나눠준다든지 뭐 추경을 지금 어저께 바로 한다고 하더니 뭐 내용이 없거든요.
원래 예상했던 거는 7월 달쯤에 추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모르겠어요. 6월 중말쯤에 땡겨가지고 할래는지. 왜냐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돈을 풀어야 되니까 추경으로 이제 바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해버릴 것인지. 어차피 국회를 열긴 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국무총리도 150석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열릴 것 같은데 거기서 추경도 같이 할 거니까 몰라. 근데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SMR이 나온다? 그럼 그거는 생각보다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저번에 영상에서도 제가 젠슨왕 땡이 AI를 너네가 계속 하려면 이거 대만에서 했던 내용이죠. 대만한테 야 너네 탈원전이잖아. 근데 AI 계속 하려면 니네 원전 다시 해야 돼. 탈원전 가지고 안 돼.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일어난 거였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다른 지금 원전의 직접적인 그런 뭐 수주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원전이 필요하다. SMR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게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가 애매했던 것들이 다 지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력주의 조건을 지금 달성을 해서 우리가 매도를 한번 했지만 매수를 다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추세, 세력주의 조건 2번, 3번, 1번이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항상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하는 그 조건이 세력주가 맞냐 아니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놈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거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 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 외의 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1000억 거래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까지 써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받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보티즈는? 로보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 언젠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보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3+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타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분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 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 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3,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0,000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 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력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SC 인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보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 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DSC 인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고가건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10,000원 이상이니까. 로보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2,000원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0,000원 여기 꼭다구입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 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 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 캔들이 기준봉이 새로 되어준다고 하면은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더 커집니다. 이때 매수 타점 보내드려가지고 이 기준봉이라고 생각했던 이날 매수를 조금 잘못하셔가지고 물타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 물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말씀드릴 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신고가를 또 넘어가가지고 50,0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큰형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작은 동생인 BHI가 가겠죠. 큰형, 작은형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그냥 나눈 겁니다. 재미삼아.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라운드 피겨 40,000원이라는 곳을 돌파를 하게 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가 상징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도가, 매수가를 잡는 기준 중에 조금 그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어디서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분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나왔던 거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를 시켰을 때 남아있는 게 있느냐
그게 체크 포인트가 되고 그 체크 포인트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도홀딩 해가지고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매도했던 4만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이었고 이전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지만 일단 뭐 대선 토론에서 에너지 빅스를 통해 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아예 안 쓸 게 아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원전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눌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수주적인 부분들을 더 갖고 온다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이제 1조 1천억인데 수주가 벌써 지금 시가총액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더 갖고 올 수 있을까?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와가지고 6개월이라는 대통령 공백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공백 기간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이 공백이라는 건 리스크거든요. 그 리스크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다른 데에 퍼진다고 했을 때 서학개미로 넘어갔던 그 돈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이전에 동학개미운동 때 그 영광의 순간?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제가 어차피 뉴스로 계속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테니까 구독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로 수급을 제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셔가지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가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화하지 마시고 그리고 타점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번호로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 관련되고 어저께 나왔던 뉴스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세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남아있는 명분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기대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수급대장이었습니다.